종목터치 시간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공인인증서, 많이들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이용할 때 사용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거래가 이 상반기 중에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특히 뭐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그 주인공들이 입은 옷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사고 싶다 해서 접속을 했다가 공인인증서가 되지가 않아서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없어지겠죠. 한류 열풍이 이런 소비재 쪽에도 뭔가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분 좋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관련 기업 좀 볼 텐데요. 먼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여긴 142만 원으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고요. 매수 의견 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여기 역전의 용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뭐 재도약해서 다시 주가를 잘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주가 좀 많이 올랐죠. 오랜 내수 부진 끝에 수익성 바닥을 탈출하면서 주가 상승을 지금은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내외 펀더멘털 개선이 또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8년간 이익이 계속 없었던 해외 사업 쪽에서 이익 창출 단계에 드디어 좀 진입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프를 좀 살펴보시면 2010년, 2011년 이때를 뭐 굉장히 소폭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을 좀 냈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지금 2013년 8년 동안 뭐 수익을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2014년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뭐 중국 쪽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중국 외 기타 지역에서의 손해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2015년부터는 점점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라네즈라는 상표가 있죠. 이게 타겟트라고 미국의 대형 유통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스킨케어 섹션에 선정이 되면서 750개 매장에 입점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특별한 마케팅 비용 없이 미국 전역에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있던 면세 한도 상향 논의 보너스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 여행객들이 외국 면세점보다는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더 많은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화장품을 가장 많이 사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라고 하고요. 하나 더 본다면 별을 세운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났죠.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천송이 립스틱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이오페 겁니다. 근데 아이오페가 사실 원래 중국에서 전혀 인기가 없다가 이것 단 하나로 색조 브랜드 탑6에 진입을 했어요. 중국 내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라는 점도 아모레 퍼시픽에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차이나 그레이트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정하지 않았고요. 교보증권 리포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변화에 강한 내실 있는 중국 패션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중국 패션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쭉 이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하반기 이후에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데 불구하고 그때도 신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왔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패션 시장도 완전히 후진국에선 좀 벗어나고 있죠. 돗대기 시장처럼 옛날에는 그냥 마구 사기만 하다가 지금은 브랜드 가치도 점점 중요해지고 뭐를 사는지가 또 중요해지고 그 브랜드가 얼마나 또 유명하고 또 좋은지가 사람들에겐 더 많이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몰이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직영 매장을 2015년까지 246개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에도 20개에 입점을 하고요. 2016년까지는 물류센터 4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으면서 이미 올해 상반기 오더가 전년 대비해서 37% 성장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을 만큼 차이나 그레이트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면서 교보증권에서 탐방 리포트를 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스24 보겠습니다. 예스24는 7,3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매수 의견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매출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진행이 됐었던 CN블루라고 하는 그룹의 콘서트도 있었고 또 글로벌 게더링 코리아 덕에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신규 사업이 적자를 좀 지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또 마케팅 비용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합니다. 2분기부터는 그래도 그나마 턴어라운드가 가능해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도서 쪽에서는 2분기 기저효과에 따라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영화는 이 중에 매출에서 가장 많은 기여도를 차지하는 곳이죠. 근데 2014년 3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공연은 이제 적자폭이 좀 큰 쪽인데요. 적자폭을 감소하기 위해서 대형 페스티벌을 계획 중에 있는 만큼 예스24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보겠습니다. 여기는 20만 원의 목표가를 정했고요. 매수 의견 낸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중대형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데 1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1분기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가는 좀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차가 이번 1분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도 올해부터는 중대형 2차 전지 그리고 태블릿 PC형 2차 전지가 좋은 성과를 낼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BMW 쪽에 2차 전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BMW i3가 독일에선 특히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대형 2차 전지 자동차용 쪽에서 추가 수주 소식이 들릴 경우에는 이 삼성 SDI도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터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